안녕하세요. 시흥 대표 유튜브 채널 시흥TV에 오신 시흥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활동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오동환 기자입니다. 서성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오늘 최초로 두 분이서 게스트로 하셨는데 이제 장하나 게스트부터 이제 소개할까요?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 단체는 티를 좀 옆으로. 네, 저희 단체이고요. 사실은 이 프로 진행하시는 서성민 변호사도 저희 단체 회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양육자시잖아요. 네네. 양육자죠. 네, 아이 키워보면 정치가 진짜 필요합니다. 육아의 최전선에 정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가족에서 나만 아이 잘 키울 수 없고요. 국가의 책임이 있고 또 지역 공동체 책임이 있고 아이를 키우는데 그게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정치는 우리가 직접 해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하고 있고요. 제 호칭은 그냥 활동가라고 네, 하면 되는데 활동가. 저는 김수연 시흥시민? 김수연 시흥시민. 좀 기네. 길어요? 김시시. 괜찮아요. 줄였어요. 김시시. 시시킴? 네, 시시킴씨 자기소개 좀.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시흥에서 제일 오래 살지 않았을까. 어마어마하네. 정치하는 엄마들의 회원으로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은 정치하는 엄마들 회원과 예비회원으로 지금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저희가 게스트 두 분이 오신 이유가 처음에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 위주로 아마 얘기 나눠볼 거고 마침 장하나 활동가가 시흥에 강연이 있어가지고 강연 끝나고 가시려고 하길 잡아서 밥 먹고 가라고 우리가 지금 자리 잡았어요. 가려다가 그냥 뭐 잡았죠 뒤에서 그냥. 아니요. 서성민 변호사께서 또 단체 법률팀 소속하시면서 법률적 자문도 많이 해주시고 하여튼 일 너무 많이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말 조금이라도 막 보탬 될 수 있어서 좀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서면이 참 여러 가지고 뛰어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시각TV에 대해서 잡아서 지금 비웃음 카메라에 비웃음 소리 들어갔나요 지금? 시시킴 씨는 시시킴 씨. 장하나 활동가를 잡았는데 이걸 좀 이제 시흥에서 이슈를 좀 알려주실 분이 좀 필요하다. 근데 마침 지나가시더라고요 또. 일부러 좀 원래- 서서 물었어요. 시흥TV 보셨나요? 아니요. 시흥을 아직은 시흥만 대표하는 유튜브 채널. 아니야. 제가 못 본 이유는 그냥 아이 키우면서 일하고 하면 뭐 이렇게 보고 있을 여유가 없죠, 늘. 그 전에는 뭐 거의 막 이부제로. 네. 그러니까 머리 감는 것들도 그쵸. 이렇게 가끔 매일 못할 때가 있잖아요. 아기랑 있으면. 머리 이부제? 저희 시흥TV 오면은 진실만을 얘기해야 되고요. 촬영 후에 편집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 네. 동의하시죠? 제가 조중동에 많이 당해서 사실 이런 선서 웬만하면 안 하는데 네. 절대적으로 서성민 언니. 네. 야, 언니라고 부르나요? 정치하는 엄마들 회원들끼리는 다 언니라고 하고 다 서로 그냥 존대해요. 정치하는 엄마들 어떤 활동하고 있는 단체인지. 생각해보세요. 아이를 키울 때 환경 문제, 교육 문제, 복지 문제, 뭐 맞벌이이신 분들이라면 경력단절 이용 다 노동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분야 문제만 할 수 없다는 거. 육아 자체도 종합예술이고 저희도 그래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 저희 단체가 맨 처음 문제 제기해서 작년 이맘때 이제 그래도 사회적 이슈 크게 대두가 되었고요. 뭐 어린이집 급간식비 문제가 이제 올해 좀 주력해서 했던 거, 맥도날드 햄버거병 문제도 저희 단체에서 다루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인천 송도에서 축구 클럽 지배우는 그래 차량 사고가 나서 초등학교 1학년 2명이 사망을 했어요. 과속 문제도 있고 하지만 일단 어린이 통학버스에 보면 2점식 벨트 하고 있어요. 이게 성인한테도 위험하고요. 그 다른 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까지 나가는 차에는 2점식 벨트란 건 아예 없어요. 다 버스도 승합차도 다 3점씩이에요. 그래서 그거 법 개정하자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그래서 달리는 시한폭탄이 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름이 태호입니다. 태호 아버님 어머님은 여러 언론에 인터뷰하시면서 계속 2점식 벨트가 위험한 거 계속 알려주고 계시고 이거는 제도 개선이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게요. 네, 그 아이한테 어떤 약속 지키는 마음으로 그런 거 하고 계시다고 많이 나오셨죠. 17년도에 이제 서울랜드를 방문했던 이제 한 가족에게 차량이 이제 굴러와서 이제 충격하게 돼서 이제 하준이가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고 당시 이제 뭐 서울랜드에 어떤 스토퍼나 이렇게 차가 굴러가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어떤 장치가 없었다. 걸로 해서 이제 저희가 문제 제기하고 있죠. 이야기 듣다 보니까 비탈길이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스토퍼가 없나요?
아예 없죠. 아예 여기는 없어요. 네, 그냥 비탈길에 선 거놓은 상태이고 네. 그러니까 제일 큰 게 스토퍼 설치하면 좋은데 왜 안 하냐라고 했는데 그 아이 떠나보내고 1년하고 몇 개월 후에 딱 올해 2월에 그 현장에 너무 큰 마음을 먹고 가보신 건데 아무 변화가 없어서 그 다음에 저희 카페에 찾아와서 네, 이런 일을 겪었는데 거기 아무 변화도 없다라고 글 남긴 게 2년이 돼서 이제 단체도 같이 만나고 그 서울시와 서울랜드 상대로 이제 소송하는데 우리 저희 법률팀의 서성미 언니가 대리를 하게 된 거고 그거 말고도 이제 그 하준이 이 사건 방지를 위한 법을 또 만들어서 국회에 이제 발의는 해놨는데 또 언제 통과될지 모르죠. 지금 사실 뭐 기자님이시지만 언론도 사건이 났을 때 이렇게 조명을 하지 끝까지 안 봐서 사실은 그런 목들은 또 그러니까 언론도 바뀌어야 되지만 시민단체 목이 큰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있고 끝까지 좀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가져갈 사람들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하다. 그게 아니니까 자꾸 덮이고 이게 사실 우리 일일 수도 있는데 근데 되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뉴스나 기사에서 이런 사건들을 되게 많이 접할 수는 있잖아요. 가장 아쉬운 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변하지 않는 거. 지금 그러니까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 사건 자체에서 그냥 뭐 처리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제도 개선, 네, 법 개정 바꾸고 예산 장기적으로 만들어내고. 한다는 거죠. 근데 회원이 엄마만 있지 않고 아빠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있지만 엄마가 돼서 차별받지 않는 게 하나 저희 단체에 중요한 거고요. 또 한 축은 아동인권면인데 아동인권도 아동이 스스로 참정권도 없는데 스스로 자기 권리를 이제 그렇죠. 주장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육자들이 정치하는 게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분이 하는 일을 또 우리 시흥에서도 한번 이렇게 해보면 좀 많은 변화들이 정말 생기지 않을까. 근데 왜냐면은 그 모든 지금 정치하는 엄마들 나오는 그런 사건들이 보면은 시흥에서도 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다 또 일어나고 있는 거고. 네. 시흥에 계신 정치하는 엄마들 20분 정도 연락 주세요. 저희가 한번 모입시다. 지역에서 사실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냥. 저희가 전국 현황을 조사해서 이렇게 뿌려도 그 한 번 뉴스는 알 수 있지만 지역은 지역대로 계속 팔로우하고 그렇죠. 우리 지자체가 이렇게 아이들 어린이집 급식비 안 줄 수 있느냐라고 지역의 목소리가 있어야 맞아요. 또 지역 정치인들도 움직이는데 그런 역할들은 이제 뭐 시흥에 계신 회원분들이 직접 해주셔야 시흥이 또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갖고 있는 어떤 문제는 다른 곳에서도 분명히 일어나는 문제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내가 문제 제기를 하고 조금 뭔가 변화를 시킬 수 있다면 대한민국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도 문제 제기를 해주고 중앙에서도 해주고 이것이 서로 상호관이 되어서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근데 중앙에다가만 알려야 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옳지 않은 방법이고. 아니, 정말 이거 정말 맞는 말씀인데 그 지역에서 전국 상황을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결국 그 지역에 있는 시민분들이 하자 시흥 TV나 뭐 이런 시흥 타임즈 뭐 이런 역할들이 진짜 중요해요. 안 그러면 안 바뀌어 그냥 뉴스거리만 되는 거예요. 그냥 맞습니다. 8시 뉴스 보고 끝나는 거예요. 정치하는 엄마들이 이거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이거? 2년 좀 넘었나 2년 얼마 안 되고요. 넘었구나. 제가 6월 11일. 20대 국회 선거 떨어지고 나서 처음에는 제가 원래 네. 하던 일은 환경운동 좀 많이 했어서 환경단체에 또 상대자 들어갔다가 네. 제가 그 전에 이제 비혼으로 살았을 때랑 아이 낳고 살았을 때 너무 달라요. 임산부와 뭐 육아 특히 아이들 관련해서 너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혼자 개인으로는 안 되고 그죠? 제가 국회의원 해봤잖아요. 300명 중에 한 명이 애기 엄마라고 바뀌는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엄마들의 목소리가 진짜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 단체 사업 목적 중에는 엄마들의 정치 세력화라는 그 단체 목적도 있어요. 엄마들이 그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대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그 엄마는 뭐 아줌마고 상당히 그러니까 여성 밑에 있다고 느껴져요. 이 엄마 아줌마라는 존재들이. 그래서 정치하는 엄마들은 사실 그런 뜻도 있어요. 우리 같은 그 사회의 소수자들이 정치라고 해서 되게 특권층의 전유물 같은 어떤 정치 행위를 우리가 한다. 그게 전 정치의 본질? 그게 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이름이 되었고, 뭐 질문이 2년, 뭐였죠? 2년 정도 아, 됐죠? 2년, 네. 이제 아, 저 2년. 진짜 아이 낳을 때, 그 뇌까지 출산한 것 같아요. 그 후에 엄청 기억나. 단기 기억. 내가 나갔다. 엄마들이 어릴 때 독박 육아하면 사실 몸이 힘든데 너무 혼자 하면 그때 그 부작용으로 기억력을 잃는 게 아닌가. 아, 갑자기 그런 그 생각하시- 미안해지네. 네. 저희 이제 둘째가 100일 됐는데. 부인이 얼굴 못 네. 알아봐요? 최근에 이제 와이프가 막 뭐 기억 깜빡했대요. 그래서
그런 걸 까먹어 이랬는데 미안하다는 거 진심 아니, 사과드립니다. 아니, 농담이 아니라 정말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이유가 뭐 다들 하니까 안 힘들다. 뭐 옛날엔 더 힘들었다 이렇게 하시는데 네. 그렇게 비교할 수 없고요. 네. 이제 부부가 요새는 뭐 진학률이나 뭐 사회 경험 같은 게 시작은 비슷한데 엄마 아빠가 되면 우리 남편은 삶이 안 바뀐 것 같아. 근데 내 삶은 180도니 완전 어디 안드로메다 다른 은하계에 가 있어. 내 삶은 그럴 때 오는 상대적 박탈감과 고통인 거거든요. 경험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문제 제기하고 같이 모여서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이런 경험들이 지역에도 사실 많이 없어서 그런 경험부터 많이 갖는 게 되게 소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치하는 엄마들이 이제 꿈꾸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정말 정치 활동에 대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 보면은 그 엄마들이요 어떤 여성 정치에 조금 도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그럼 20, 30대 엄마들은 여성 정치로 가야 되는 건 좀 청년 정치도 또 좀 못 미쳐요. 좀 어디에 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방향성을 잃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사자 정치에 대해서도 조금 장한 활동가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전에. 네.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저희가 당사자 정치라는 말은 네이버에 치면 안 나오는 말이고요. 근데 엘리트 정치는 또 치면 네이버에 이제 뭐 백과사전 이런 데 의미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뭐 그 두 가지를 약간 뭐 혼용해서 당사자 정치를 하자는 얘기를 좀 해고 다니고요. 정치가 다음 단계로 도약을 하려면 지금 엘리트 정치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정치가 엘리트의 전유밀인 건 한국만의 상황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라던가 뭐 이런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정치들을 하고 있긴 해요. 어느 나라던가. 근데 한국은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20대 국회 평균 재산이 뭐 30몇 억이 돼요. 대한민국의 청년 문제라고 했을 때는 거의 어떤 돈 문제, 가난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들이 태반인데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 정치는 지금 정치인들 중에 정말 그 정책 권력을 그 개인 사익을 위해서 쓰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또 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직접 국회 가보니까 나름대로 선의가 있으신데 한 30억 있으면 선의가 있어도 서민 중산층 삶을 몰라요. 모르니까 못하는 거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바뀌어라 하는 거는 입 아픈 얘기고 선수 교체를 해야 돼요. 근데 누가 돼야 되느냐는데 저는 좀 가난한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해요. 여성 정치나 청년 정치도 이제 엘리트 정치가 되면 별로 큰 효능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게 정말 필요하려면 그 당사자 정치여야 된다. 그래서 그 말을 굳이 쓰고 있고 당사자 정치. 시민 정치가 엘리트화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 단체는 시민 단체지만 제가 뭐 전직 국회의원이고 뭐하고 해서 이렇게 제가 역할을 하지 않고요. 공동대표 2년하고 지금은 공동대표 더 이상 안 하고 있는데 대표분들만 또 마이크 잡는 이런 단체 절대 안 하고요. 최대한 많은 활동가들이 뭐 언론 인터뷰라던가 아니면 기자회견 때나 이런 그 역할들을 정말 많이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희 단체가 단체 활동에 대해서 보상을 드릴 수는 전혀 없는데 저희 단체는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뭐 주인공이 돼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곳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고요. 아직 뭐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저희 단체가 짧은 기간 이렇게 탄탄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당사자 정치 이거 굉장히 와닿거든요.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나가서 볼 때 뭐 괴리되는 법안이나 제도나 이런 것도 많이 부딪히는 게 사실은 이 법을 발의하고 시행하는 것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네. 정말 주인공이 되어서 정치에 참여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들 정치하라고 하고 당사자 정치한다고 했을 때 사실 또 중요한 부분은 다들 정치 안 할 거 같죠. 우리 빼고 다 하고 있어요. 뭔지 아시죠? 힘없는 뭐 시민들, 서민들은 정치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사퇴하면 그때 이제 그 전에 눈에 안 보였던 그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라고 사립유치원 이렇게 원장 이사장님들의 단체고 역사가 깁니다. 결국에 그런 분들이 또 이미 오랫동안 거기는 정치를 표방한 단체 아닌데 이익단체들이 다 정치활동에 개입하고 로비하고 있었고 그걸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 이제 당하는 그 역할인 거죠. 해서 그 엄마들이 왜 정치하냐라고 했을 때 앞에 얘기도 하지만 사실 또 우리 빼고 다 한다. 이 얘기들도 빠지지 않고 하는 편이에요.
궁금한 게 사실 네. 사실 시흥에도 두 명의 이제 국회의원이 있단 말이에요. 함진규. 이제 함진규 의원 있고 조정식 조정식 의원 있고. 근데 우리 지역 안에서 보는 그분들하고 막상 국회에서 있을 때 보는 그분들이 어떤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왜냐면 우리 기본적인 표방이 사실 뒷담화거든요. 근데 이제 조정식, 함진규는 어떤 의원이에요? 함진규 검색. 막 이렇게 튀거나 존재감이 없으신 분이네요. 확실히 그죠? 뭐 원색적인 그런 류는 전혀 아니신가 봐요. 점. 함진규 의원은 뭐 상대당이니까 더 모르겠지만 조정식 의원은 그래도 당 내에서 보니까 아는데 이제 당에서는 이거 안 보시죠, 그분? 당에서는 중도시죠. 대ter하시고 조용하시고 좀 그러셔요. 의정 활동하면서 섭섭하거나 고마웠던 일 없었어요? 그 뭐라 그러지? 친절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막 섭섭하게 이렇게 하실 분은 아닌데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럼 보죠. 이미 다 봤어요. 그럼 뭐 얼굴 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 해줄 수 있어. 익명으로. 나가다가 지금 이 시간대만 모자이크 해주고 또 나가는 걸 해주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소개 단계에서 머물러 있어요. 이제 좀 하나씩 이슈로 좀 들어가 보죠. 처음에 이제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최근에는 극간식비 문제에서 저 정말 모르고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지자체에서 지원이 없는 데가 50군데가 넘는다. 그리고 거의 3분의 1, 80군데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집 보내도 가서 뭐하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게 너무 당연한데, 아이들이 가면은 점심 한 끼하고 오전 오후 간식 이렇게 먹어요. 도고에 그 식재료 비만, 그러니까 인건비, 조리사 인건비가 빼고 식재료 비만 순수 하루에 1,745원 넘겨야 된다, 이런 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게 97년도에 정해지고 지금까지 안 바뀌어 있어요. 개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치인들보다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뭐 하냐 이 소리가 바로 나야 되죠. 그죠? 자기들도 그래도 우리 국민 세금에서 월급 가져가면 그러게요. 물가 인상률이라는 게 매년 3%가 있는 건데, 본인들 급여를 22년째 인상을 안 했다고 생각해봐요. 복지부 공무원들. 보시는 분들 좀 더 열받게 한번 해보면, 해볼까요? 우리 공무원, 네. 국공립 어린이집은 또 다르다. 지원이 금식판, 흑식판 이렇게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지자체의 직장 어린이집이죠. 그러니까 국공립하고 직장이 약간 그 개념이 달라요. 네네네. 공무원 자녀가 가는 예. 어린이집. 있죠. 그러니까 예컨대 시흥시청 어린이집 시흥시청도 있죠. 또 조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3,400원. 거기는 딱 2배 먹죠. 그러니까 저희 단체가 하는 일은 일반 저희도 평범한 시민인데 수사권 같은 게 없잖아요. 어디 들어가서 볼 수 없어요. 정보공개 청구라고 해서 사실 예, 모든 국민들이 정보공개 포털 가셔가지고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 그런 근거법이 있고 포털이 있어서 저희 단체 회원들도 이런 거 말씀드리면 그런 게 있어서 하는 분이 제일 많아요. 그죠? 우리 살면서 뭐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르죠. 정보공개 이런 거 이용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정치 참여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그냥 너 혼자 좋은 대학 가서 잘 먹고 잘 살아 이거예요. 한국은 각자 도생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학교가 그 교육 관련된 거 하면 전국의 교육지원청 전체 150개 됩니다. 그거 다 전수조사해서 결과 취합해서 이게 공개하고, 지자체는 한 243개 되고요. 저희가 공공기관 합쳐서 300개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보건복지부 그럼 직장 어린이집 얼마냐? 3,860이요. 네. 시흥은 3,400원 플러스 우유 따로인 거예요. 아까 우유는 현물 지급한다 그랬잖아요. 네, 시흥은 네. 그거 별도. 아이들도 부모가 공무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먹는 게 너무 차이 나고, 이 금액 갖다가 아이들한테 뭘 먹일 수 있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시라고 배식해놓고 사진 이렇게 보여주는데 사진용이 따로 있어요. 많이 펴서.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이나 이제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제 마법사여야 된다. 네, 맞아요. 닭 한 마리로 몇십 명, 몇백 명 네. 먹일 수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 먹을 수 있는 떡볶이 간식하게 되면 네. 떡 하나 요만큼 있잖아요. 떡볶이 네, 떡. 네. 이거를 한 4개로 커팅해서 한 아이가 떡 한 줄을 먹어요. 그렇게 배식해야 겨우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한 중에 제일 많은 게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이 6,391원을 먹어요. 이거 성인 급식보다 비싼 거예요. 이거는 저희는 그래서 위탁받은 업체가 이건 비리 있다. 이거는 6,300원이 아이한테 다 갈 수 없다. 감시를 안 하면 그냥 막 가는 거예요. 하고 1,745원에서 추가금이 하나도 없는 지역은 이제 전체의 3분의 1, 한 70 몇 개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밝혀도 지역에서 안 움직여 주시면 저희가 240개 지자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역의 정치인들도 저희가 만든 자료를 보고 의정활동에 상고도 하시고, 또 지역에 있는 이런 시민사회에서 또 활용해서 계속 팔로우 안 하면. 우리 시흥에 뭐 시흥 시장님도 그렇고 정치인분들, 공무원분들 시흥 TV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욕 한번 할까요? 그냥 올려놨어요. 말을 잘하세요. 왜 욕을 하세요? 이거 340원이 뭐야? 이렇게 삐리리 처리해주세요. 하나, 둘, 셋.
저희는 이렇게 밝혀낼 뿐 이런 그 지역에서의 직접 변화는 한 분 두 분이더라도 그 지역의 당사자분들이 움직여야 지역의 정치인들도 귀 기울이지. 시흥의 유권자들이 목소리를 내야 또 지역의 국회의원 또는 시장 이런 정치인들이 훨씬 영향받아요. 사실은 이 적은 돈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는구나는 아마 그쵸. 여기 대부분 지금 CMTV를 보고 계신 분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하여튼 여기는 우유로 340원 지급이 있으니까 전국 꼴찌는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변화도 사실은 지금까지는 엄마들이 요구한 건 아니고 예컨대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어린이집 총연합회 단체도 있으시고 이런 데서들 또 지역의 정치인들한테도 얘기하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변화가 더딘 것이고 또 원장님들이 그 인상 요구를 하면 또 그게 어디 좀 비리? 원장님들이 득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많이들 걱정하시거든요. 저희가 이거 극간직비 운동에도 그 돈 올려봤자 또 원장님들이 가져가신다 뭐 이런 댓글들도 많이 달리는데 무책임하게 이렇게 비용만 올려라는 게 아니고 또 이만큼 개입한 만큼 이제 공공에서 감시하는 체계도 높여가고 뭐 살인미천 비리 사건도 있었지만 네, 그런 것들의 감시를 게을리하지는 않습니다. 하고 이 1745원은 저희 한국 지금 그렇죠. 물가에 그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그 돈으로 먹이라는 기준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기준을 안 바꾸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문제이기 때문에 다 동의해 주시고 같이 보건복지부 장관 행사 때 그때 이제 가셔서 딱 이거 펼친 거 봤습니다. 네, 봤어요. 왜냐하면 이 이슈가 너무 묻히는 거예요. 살인유치원 비리 때와 다르게 이슈가 이제 폭발력이 없어서 하다 못해. 그 얼마 전에 복지부 장관이 참여하는 행사에 가서 저희 회원들이 현수막 들고 막 약간 난입을 했는데 나하고 이제 힘이 약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결국 행사장 앞에서 이렇게 피켓팅 했는데 다행히 이제 10월 2일 날 엊그제 그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날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 남윤인순위원이라고 그 행사장에 그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애쓰시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그분도 19대 때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요새 이런 거 하세요? 뭐야? 그래서 그분이 질의하시더라고요. 국감 때 이 액수가 이렇게 오랫동안 동결인데 바꿔야 되겠다 하고. 정치하는 엄마들 보니까 이렇게 이슈 하던데 하면서 이렇게 좀 문제제기한 사람은 좀 포함시켜주고 이게 상도이 아니에요? 최초 기자회견이 5월 2일이었어요. 어린이날에 아이들한테 비싼 외식 말고 급식, 좋은 급식을 선물해주자 이렇게 해서 어린이날 전에 기자회견 했는데 5월 6일날 이재명 지사가, 그러니까 시흥도 포함이겠죠? 경기도 전체에 1일 500원씩 일괄 주겠다. 배포도커. 그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기자회견 때문에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게 상돌이죠. 날짜가 2일날 했다고 6일날 나오는 거는 거기도 준비했던 거고 나름 거기도 어린이날 맞춰서 준비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며칠 전에 기자회견 함으로써 이제 마치 정치하는 엄마들이 뭘 해서 됐나 느낌 좋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매일 500원 플러스 원래 하시던 그 우유 340원 있고 또 경기도지사가 그거 말고 이제 제철 과일 하나 오고 있는 거에서 좀 그 변화가 있죠. 지금 상태로는 그 지자체 지원금만 올리려고 할 단계보다는 정부에서 좀 책임져야 된다. 이게 좀 크고요. 왜냐면 1745원 그건 아니고 요거 올려야 되고 근데 그 다음에서 시흥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340원을 우유로 주지 말고 그냥 돈으로 달라고 하는 게 훨씬 전 어린이집에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원래 사실은 330 몇 원의 그 우유 한 우유로 팩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영유아 같은 경우에 그 200ml 우유를 전체 다 마시지 못하니까 그게 이제 계속 남고 쌓여서 좀 폐기하는 물량도 좀 적지 않게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지원이 지자체에서 뭐 어느 금액이 되더라도 좀 실제적으로 유용하게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지원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쌀만 돼도. 그렇죠. 폐통이. 네. 이것 말고도 사실은 여러 가지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들 중에 지역이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뭐 지방선거나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뭐 여러 가지로 해보려고 하지만은 중앙에서 제도적으로 딱 묶여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조금 많이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보수 정당도 한 명 있고 또 민주당으로 이렇게 있으시면 나쁜 면도 있겠지만 좋은 면도 있는 게 각 당 그 영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앙에 가서 일하라고 뽑아줬으면 가서 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관련된 일들 하고 있는가 하고 뭐 그 정도 선수되고 사실 그러면은
못한다는 말 쉽게 뱉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엄마들도 하는데, 애기 엄마들, 아줌마들도 하는데 본인들이 뭐 해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럴 것 같으면 그만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이제 토직민으로 제가 어린이집 뭐 학대 사건 시흥에서도 많이 있었죠. 그때 취재에 나가셨었잖아요. 네. 장애 아동에 대한 그런 게 있어서. 그 장애를 가진 아이가 그 특수교사가 있는 시립 어린이집이었는데 통합이에요? 예, 장애인장. 네, 통합 어린이집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특수교사로부터 확인된 것만 CCTV로 확인되는 것만 70여 차례의 학대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모의 신고에 의해서 적발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건 처리 과정이 부모가 볼 때는 너무 미진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려서 사건이 확대됐고 그래서 뭐 각 언론에도 나왔고 해서 이 교사는 이제 입건되어서 조사받고 지금 현재는 그 검찰로 송치되어 있는 상태고요. 수사 진행 중이니까. 이 모습을 CCTV에 이렇게 보면요. 이 교사가 학대하는 모습을 다른 교사가 보고 지나가요. 그리고 이 원장님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고 이제 진술하지만 제가 봤을 때 모를 수 있는 모르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라도 죄, 방임해도 죄. 두 개예요. 몰라도 그러니까 원장이 몰랐어도 모르는 것도 죄가 돼야 돼요. 애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래서 공동체적인 어떤 방임이 있는 거예요. 예, 전체적인 뭐 형법으로 치면 공동정범이 돼버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의아했어 나는. 그 사건은 조금 이제 언론들이 막 중앙에서도 막 내려 취재 많이 해서 그래도 좀 속도감 있게 막 책임자도 막 하고 했었는데 사실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CCTV 뭐 지워버린다고. 사실 원장들이 책임을 지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책임, 이런 관리 책임 있어서 하는데 나 관리 잘했지라고 이제 자료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교육했는데 네가 실수한 거지.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는 그 선생님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 선생님들이 굉장히 다 일반화돼 버려가지고 이 어린이집이 완전 융합폭격 맞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아동학대 이렇게 막 공분을 사는 이게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하는데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학습 효과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발각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은폐하고 어떻게 하면서도 이거 굳이 뭐 문제 안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좀. 사실은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좀 다쳐서 오거나 이러면은 선생님한테 문제 제기를 하면요 보통의 엄마들은 좀 불편하지.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 선생님이 내가 자꾸만 연락을 해서 뭐라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좀 미워하지 않을까 막 이런 문제들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죠. 사실 아동 학대 그 일이 발생하고 뉴스 기사나 어떤 걸 보면은 선생님이나 원장 선생님이나 누군가가 신고해서 발각된 사례는 거의 없잖아요. 보통은 없죠. 부모님들이 해서 그러면은 그 지금 이번 사건에서도 선생님이 정말 몰랐을까? 왜? 아까 서성민 변호사 귀에 살이 쪄갖고 요즘에 잘 안 들린다 이런 것처럼 선생님이 정말 귀가 안 들리지 않는 이상 애 울음소리를 어떻게 못 들었을 수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아동학대라던가 좀 뭐 급식이 불실한 경우나 이런 문제들은 그냥 아이들이 직접 자기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없어요. 맞아요. 또는 중증장애인 또는 치매 어르신 또는 이렇게 자기 자신 방어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사건이 제일 많이 터지거든요. 완전 사각지대인데 그런 것들은 누가 감시해야 되나 했을 때는 뭐 시민들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사실은 1차적으로는 이것들을 뭐 지자체에서 어린이 담당하는 보육과라던가 아니면 뭐 장애인 문제 뭐 요양원 담당하는 이런 데 직원들이 사실 해야 되는 일인데 저는 뭐 이게 사건이 나면 뭐 그때 원장이 이상한 사람 뭐 그 기관이 이상한 사람으로만 이제 축소될 게 아니라 결국 거기 감시해야 될 책임이 있었던 결국 그 정치의 문제라고 좀 보아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사건 났을 때 당연히 그 가해자라던가 뭐 원장이라던가 동료 교사들 비판받아야 되고 처벌받아야 되죠. 근데 그거에서 그치면 또 반복돼요. 근데 실제로 수현씨가 2014년도에였나 이 비슷한 사건이 있긴 있었어요. 그 자체는 그냥 이제 뭐 원장에 대한 어떤 처분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확실하게 했다 하면 지금의 또 이런 반복적인 것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지금 그래도 CCTV 어린이집에 달린 것도 사실 아동학대 사건이 있어서 달렸고 몇 년 안 되는데 처음엔 그러니까 학부모가 되기 전이라든가 그러니까 당사자 되기 전에는 사실 CCTV를 근무처에 단다는 상당히 인권 침해적 요소도 있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아동학대 사건이 났을 때 너무 가해 사실이나 가해자 밝혀내기가 힘들어요. CCTV마저도 없으면 그렇죠. 정말 그렇죠. 찾기가 힘든 말을 상황이에요. 못하는. 전체가 학대를 하진 않잖아요. 그럼 그 목격한 선생님들이 왜 증언을 못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그 근본적인 문제도 너무 궁금하고 사실 같은 논리로는 유치원이나 저는 초중고까지도 다 CCTV 달아야 된다 싶을 정도로 이게 어린이집만 문제가 있고 CCTV 달고가 아니라 다른 교육기관, 보육기관들도 문제 많아요. 거기 그런 관도가 딴 데 갈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유치원에서 어느 교사가 뭐 아까 내부 제보도 하고 뭐 했다 그러면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딴 데도 그 교사 취업 못하게 이게 막히기 블랙리스트가 때문에 벚꽃이 있구만. 정말 멀리 타시도 이사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고발할 때는 그냥 보육교사란 자기 그 천직을 놓는다 하고 생계도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정도로 그 카르텔 칼 너무 많아요. 지금 CCTV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정말 CCTV 아래에서도 아동 학대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CCTV는 범인 잡는 용도지 그쵸, 예방용은 예방용이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그거 근데 확실해. 네, 저는 좀 약간 아동이나 아니면 그런 약자에 관련된 그 어떤 처벌 수위를 이제는 높이자. 좀 정말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우리 송도에서 있었던 2년 6개월. 네, 그것도 사실 초범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동 관련에 대한 어떤 사고에 대한 것들은 처벌은 초범에 대한 어떤 경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가족 간의 뭐 성폭력 학대 문제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너무 뉴스 나올 때마다 사실 끔찍해요. 제가 엄마 되기 전보다 지금 느끼는 감정이 너무 끔찍하고 아이들이 마지막 순간 어땠을까 상상하면 너무 그러니까 왜냐면 세상에서 다들 나를 위협해 그러니까 나를 지켜야 될 제일 가까운 가족한테 당하면 이건 다른 어떤 폭력하고 이거 말할 수 다르잖아요. 없죠.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건 봤을 때도 저는 형벌을 왜 해야 되지? 참 착잡하네요. 진짜요. 밝은 얘기 하나 넣어서 할까? 밝은 얘기 뭐 있어요? 밝은 얘기? 희망적인 얘기 없어요? 살인 유치원. 영혼이 지금 영혼이 타락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빠질 것 같아요. 네. 잠깐 5분간 생각해주세요. 5분간. 메인 카메라 봐주시면 돼요. 처음인 카메라 들고. 지금 연습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회원한테는 이혼 여성들도 비슷하고 제가 어떻게 엄마들을 갈라놔요. 누가 헤어지게 하려다 헤어질 때 헤어질 때 거들 뿐. 정찬 엄마들이 조금 얄미해서 더 많이 오고 있어요.